천년의 미학 무대 위에서 다시 숨쉬다. 2025년 11월 일본 오사카.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한 사람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온다. 블랙핑크 제니. 그의 몸을 감싼 것은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검은 실루엣 위로 흐르는 하얀 선들. 자세히 보면 그것은 한글이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오. 문자가 곡선을 그리며 옷감 위를 흘렀다. 컷아웃으로 드러난 피부 위로 한글의 기하학적 선들이 살아 움직였다.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한국 팬들만이 아니었다. 일본, 미국, 유럽에서 온 관객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SNS에는 실시간으로 반응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한국 미학이다. 문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패션이 아니라 예술이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그 이미지는 멈추지 않았다. 전 세계 패션 매거진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디자이너들이 인터뷰 요청을 보냈다. 한글이 단순히 읽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보는 언어로서 세계 무대에 선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남는다. 왜 한글인가? 왜 지금 이 순간 세계는 한국의 미학에 열광하는가?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곳에 있다. 1000년 전 경주. 불국사 경내에 서 있는 한 탑에서 한글이 창제된 것은 1443년이다. 하지만 한국의 미학은 그보다 훨씬 앞선다. 신라시대 이 땅의 장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는가에서 온다는 것을. 장식이 아니라 비례에서, 화려함이 아니라 균형에서, 가득 채움이 아니라 비워둠에서. 당시 신라에는 문자가 없었다. 한자를 빌려 쓰거나 이두로 변형해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보는 언어가 있었다. 건축이, 도자기가, 금속 공예가 언어였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 그 미학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절제, 불필요한 장식을 거부한다. 여백, 중심을 비워 전체를 완성한다. 반복 속의 안정, 같은 형태가 반복되며 고요함을 만든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디자인 원칙이 아니었다. 세계관이었다.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불교 사상이 깊숙이 스며든 신라 사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형태는 비워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건축물이 있다. 석가탑. 장식 하나 없는 돌의 집합. 하지만 그 안에 10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서 있다. 751년 통일신라. 김대성이라는 한 귀족이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다.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 두 세계를 위한 사찰이었다. 그는 두 개의 탑을 세우기로 했다. 하나는 화려하게, 하나는 단순하게. 다보탑은 장식으로 가득했다. 난간, 사자상, 연꽃 무늬. 복잡한 곡선이 얽혀 하늘을 향했다.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탑. 그런데 석가탑은 달랐다. 아무것도 없었다. 장식이 없었다. 조각이 없었다. 색도 없었다. 오직 돌만 있었다. 네모난 돌들이 규칙적으로 쌓여 올라갔다. 3층. 그게 전부였다. 처음 보는 사람은 당황한다. 이게 탑인가? 하고.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무언가가 일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시선이 멈춘다. 생각이 가라앉는다. 석가탑은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탑의 비밀은 비례에 있다. 기단부, 탑신, 옥계석. 각 부분의 높이와 너비는 정확한 수학적 비율로 설계되었다. 1층 탑신의 높이를 1이라 하면 2층은 0.75, 3층은 0.56. 황금 비율에 가까운 조화였다. 하지만 그것은 계산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마치 산이 그렇게 서 있듯이, 나무가 그렇게 자라듯이 이 탑도 그렇게 존재했다. 장인들은 돌 하나하나를 깎으며 알았을 것이다. 완벽한 비례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 비율이 완벽하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인위적이 된다는 것을. 석가탑의 비례는 의식되지 않는다. 그냥 편안하다. 그냥 안정적이다. 그게 전부다. 그리고 반복. 같은 형태가 3번 반복된다. 1층, 2층, 3층. 같은 구조가 점점 작아지며 위로 올라간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반복은 리듬을 만든다. 호흡과 같은 리듬, 걸음과 같은 리듬, 수행과 같은 리듬. 불교에서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온다. 번뇌를 내려놓고 집착을 버리고 자아를 비운다. 그 과정이 반복된다. 수행자는 같은 동작을 1000번, 10,000번 반복하며 조금씩 올라간다. 석가탑의 3층 구조는 그 수행의 단계를 보여준다. 1층 세속의 세계, 2층 번뇌를 내려놓는 세계, 3층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세계, 그리고 맨 위 상륜부에서 하늘과 만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탑 안에 있다. 1966년 석가탑을 해체 수리하던 중 발견된 것들이 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금동 사리암, 유리병, 거울. 탑 안은 비어있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석가탑의 철학이다. 보이는 것을 비워야 보이지 않는 것이 채워진다. 겉은 단순할수록 좋다. 장식할수록 메시지는 약해진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석가탑은 겉으로는 텅 빈 돌덩어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처의 사리가, 경전이, 기도가 담겨 있다. 신라의 장인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드러내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는 숨겨져 있다. 진정한 완성은 비워둠에서 온다. 같은 시대 유럽에서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어지고 있었다. 높이 솟은 첨탑,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천사와 성인의 조각상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공간. 들어서는 순간 압도된다. 신의 위대함이 시각적으로 쏟아진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더 극단적이다. 거대한 돌덩어리를 쌓아 올려 파라오의 권력을 영원히 남긴다. 보는 이에게 묻는다. 이것을 만든 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서양의 건축은 보여주기 위한 건축이었다. 신의 영광을, 왕의 권력을,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쌓아 올렸다. 더 높게, 더 화려하게, 더 복잡하게. 보는 이를 압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석가탑은 반대 방향을 택했다. 압도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다. 조용히. 1000년 동안. 이것이 동아시아 미학의 본질이다. 특히 한국 미학의 본질이다. 세계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석가탑은 경주 어디에서 보아도 과하지 않다. 하늘과 어울리고 산과 어울리고 바람과 어울린다.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지만 주변을 거부하지 않는다. 세계 건축사에서 이런 탑은 드물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다. 그는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자. 하지만 그가 만든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예술이었다. 기역, 니은, 디귿, 혀의 모양을 본떴다. 발음 기관의 형태를 그대로 옮겼다. 과학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웠다. 직선과 곡선의 조화, 기역의 각진선, 이응의 완벽한 원, 의의 수평, 이의 수직, 그것들이 모여 음절을 이룬다. 한이라는 글자를 보라. 히읗, 아, 니은. 세 개의 요소가 하나의 사각형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 이 구조는 어디서 왔을까? 석가탑에서 왔다. 물론 세종대왕이 석가탑을 보고 한글을 만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시대를 살아온 모든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미학이 있었다. 절제의 미학, 여백의 미학, 반복 속 균형의 미학.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표현을 만든다. 28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 불필요한 장식이 없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다. 이것이 석가탑의 철학과 같다. 겉은 단순하게, 안은 풍요롭게. 21세기 K-팝 무대가 세계를 사로잡는다. BTS의 무대 연출을 보라. 화려한 조명과 폭발적인 에너지 속에서도 그들의 안무는 기하학적이다. 정확한 동선, 반복되는 대칭, 절제된 움직임. 칼군무라고 부르는 그 미학은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하다. 블랙핑크의 패션을 보라. 제니가 입은 한글 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았다. 블랙과 화이트, 컷아웃으로 만든 여백, 그 위를 흐르는 한글의 선들.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하다. 직선, 곡선, 반복. 이것은 새로운 미학이 아니다. 석가탑에서 시작된 한글로 이어진 그 오랜 미학이 현대 무대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2025 MMA 무대에서 제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었다. 천년 전 신라의 장인들이 돌을 쌓으며 꿈꾸었던 세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며 담고자 했던 철학, 그것이 21세기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에서 카메라 앞에서 다시 숨을 쉬는 순간이었다. 세계는 왜 K-팝에 열광하는가? 단지 음악이 좋아서가 아니다. 춤이 멋있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 흐르는 미학 때문이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단순하면서도 깊은, 비우면서도 가득 찬 그 미학을 세계는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지점에 서 있다. 석가탑이 세워진 751년부터 지금까지 1274년이 흘렀다. 그 사이 왕조가 바뀌었고 전쟁이 일어났고 문명이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식, 우리가 균형을 잡는 방식,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석가탑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다. 그것은 씨앗이었다. 한국 미학의 DNA였다. 그 DNA는 한글로 피어났고 도자기로 구워졌고 건축으로 세워졌고 음악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다시 꽃피고 있다. 블랙핑크 제니가 입은 한글 드레스는 유행이 아니다. 트렌드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관통하는 미학의 현재형이다.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오래되어서다. 그것이 낯설어서가 아니라 본질적이어서다. 그것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진실해서다. 천년 전 신라의 장인들은 알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돌이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세계와 만나리라는 것을. 불국사 경내 석가탑 앞.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든다. 사진을 찍는다. 몇 초 보고 지나간다. 천년된 탑을 21세기의 속도로 소비한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는 멈춘다. 조금 더 오래 본다. 그리고 느낀다. 이 탑이 왜 여기 서 있는지, 이 돌들이 왜 이렇게 쌓였는지, 이 고요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석가탑은 말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 단순함 안에 깊이가 있다. 이것이 한국 미학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 MMA 무대에서 블랙핑크 제니를 통해 전 세계에 다시 전달된 메시지다. 천년 전 돌로 세운 철학은 오늘 무대 위에서 다시 숨을 쉰다. 한글이 흐르는 드레스, 절제된 안무, 여백을 두는 연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 석가탑 751년 건립. 국보 제21호.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다.